안녕하세요. 네, 보링 그림책TV에서 그림책 미술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분야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상을 수상했던 한스 크리찬 안데르스상 수상자 로트라우트 수잔네 베르너 작가의 수잔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총 4권의 구성과 그리고 또 플러스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잔네 밤이라는 작품까지 해서 총 5작품을 제가 이번에는 한 편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하게 즐겨보고자 합니다. 거친 드로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이 흔히 우리가 아니면 회화적인 터치, 붓으로 막 형태도 많이 변이가 돼 있고 색채학적으로도 작가 개인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반영이 된 작품을 예술적으로 굉장히 성취도가 높고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된 그림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림의 스타일과 그리고 글의 어떤 형식 그리고 독자의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그림책의 장르적 성격이 이것이 예술성이 있는 작품 아니면 예술성이 떨어지는 작품을 품평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잘못된 현상들도 간혹 있곤 해서 오늘 특히나 이 수잔네 시리즈를 다루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글의 스타일 그리고 독자층을 어린이를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0세부터 100세까지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성인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제작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좋고 나쁘고 아니면 예술성이 높고 낮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각 자신들이 맡고 있는 분야별 그리고 장르의 특성에 얼마나 질이 높은 작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작품이다 아니다를 품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흔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장르적 성격이 작품의 질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르는 다양해야 되는 건 거고요. 그림책이라는 장르는 그 안에서 작가가 얼마나 성취도가 높고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서 우리 독자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품평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잔네 시리즈도 이야기도 우리 일상을 다루고 있는 흔히 말해서 특별한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 공간 같은 것들을 장치를 구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고 또 그림의 스타일도 드로잉 위주로 세세로운 부분들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려놓고 그 위에 옅은 수채화 배색들, 수잔네 밤에 속하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계절 시리즈에서는 파스텔로 드로잉을 그대로 살려낸 스타일로 배색을 옅게 해놨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보면 좀 만화적인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이나 매거진에서 볼 수 있는 논설 부분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카툰 같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그 드로잉들이 회화적인 그 정점의 어떤 형태를 많이 무너뜨린 게 아닌 우리 일상을 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동화되어 있는 이미지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작품 아니야? 이렇게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아까 인사드리는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스 크리찬 안데르센 상이라는 것을 수상한 것 그리고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3회 이상이나 수상한 그런 여력을 보더라도 독일인들이 로트라우트 수잔네 베르너 이 작가를 얼마나 아끼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는지 물론 수상이 작품을 품평할 때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수업 때 자주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어린이의 시선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매력적이고 흥미로운지에 대해서 이 수잔네 집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도판을 통해서 제가 작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도판으로 제가 제작을 따로 해서 표지를 5점을 모아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잔네 계절 시리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치 보너스로 수잔네 밤이라는 작품도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역시 이 작가는 노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반편의 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한 작품 장면의 어떤 부분들을 재미있게 보면은 그리고 계절별로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나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가 깜빡하고 이 마법의 작가의 공간 속에 들어가서 잊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일상을 쭉 보여주는데 사실은 일상이 낮 시간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밤 시간에도 야행성 동물들의 어떤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은 사람들이 저녁에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많은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인들에게, 그죠? 밤을 추가를 해서 또 밤에도 우리 문화 인류는 죽어 있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간이 있어요 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설명을 더 드리자면, 수잔네 집 시리즈는 소재면에서는 한국 독자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앞서 말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사계절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예상보다 꽤 이 지구촌 안에서는 사계절이 다 우리가 겪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계절에 편중되어 있는 날씨를 가진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뭐 겨울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여름이 없다든지 하는 곳들도 많고, 근데 이 작가의 고향인 슈투트가르트는 우리와 비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나 이 작가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이런 사계절을 오감으로 다 느낀 것을 쉐어를 하면서 우리 그 독자들도 한국이 고향 땅인 분들이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자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은 성장기를 보내고, 그리고 자연이 주는 유복함을 많이 느꼈던 분들일수록 이 도시에서 주는 문화의 윤택함과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특히 이 그림을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세히 또 보시면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평지에만 쫙 이렇게 농가라든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개천민 국가들, 특히 대표적인 게 북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처럼 언덕도 많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에 이렇게 산지, 산이 꼭 끼고 있는 도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생겼는데 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해외여행 혹시 가보시면, 기억을 다시 더듬어보시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 특히 대표하고 있는 대도시일수록 대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우리나라 광화문처럼 뒤편에 인왕산이나 북한산 뭐 이런 그 산지의 형성들이 이렇게 포개고 있는 구릉지 형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도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작가의 고향은 구릉지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 그 서울이나 아니면 대전, 그리고 부산, 대구 같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산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수잔내에서도 언덕과 뒤편에 산이 있어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을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독일의 어떤 이채로운 삶을 엿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적인 그 지리적 특성 안에 있는 도시의 문화 형성 같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질감으로만 또 와닿는 게 아니라 묘한 친근성을 가지고 또 감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심각적으로 제가 재미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안에서 유럽인들의 이국적인 삶을 엿보는 건 것이니,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우리에게는 여행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포인트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책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제가 화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예고처럼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작품은 같은 마을을 대상으로 4가지의 계절 변화를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 책을 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책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은 조금 있다가는 화면으로 자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 크기와 판형의 특징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행동과 사건, 사고를 비교해보는 재미들이 이게 특징이고요. 특히나 이 유광 코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번쩍번쩍 거리실 텐데, 화면 아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파손을 하지 않고 재미있게 부모님들과 그리고 성인 독자들도 이 파스텔 재료가 텁텁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광 비닐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유분이 있는 그런 짙은 형성의 컬러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책은 원화가 아니라 이렇게 인쇄가 돼 있고
환영의 바인딩이 끝난 부분을 작가는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이 되어서 제작적인 측면에서도 재미있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특히 이 뒤를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파노라마 형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시간 형성을 갖다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는 것이 그림책인데 하나하나 80면 페이지를 재미있게 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갔을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4m가 넘는 이 분량의 이야기들을 거실 같은 곳에 쫙 펼쳐놓고 즐길 수도 있는 것이 참 재미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함께 보실까요? 제가 장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와 일러스트레이션 화법에 대한 컨셉은 첫 페이지를 자세히 나누어서 4가지 계절변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좌측 봄의 장면을 보면 집 앞 가로수가 벚꽃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꽃들이 만개하고 뒤로 보이는 2층 테라스에는 햇살이 그리웠는지 요를 꺼내서 일광욕을 시키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 같은 위치를 보면 여름이라 그런지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 파라솔이 자리를 했습니다. 가로수 나무에는 버치가 가득해서 이제 봄이 꽃이 피고 그랬다면은 또 산새들은 이 맛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마당 또한 좌측 봄에는 새롭게 꽃을 심으느라고 분주한 모습인데요. 우측에 벚꽃하고 버치의 차이가 있듯이 여름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잔디가 막 자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깎고 정원을 가꾸고 있는 집주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만 첫 페이지만 보셔도 굉장히 그 재미있죠. 예. 그래서 이 책은 한 권만 구입해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시리즈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좀 참 의미가 있다라고도 여겨지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좌측 가을로 접어든 풍경을 보면 하단 길가에 청소 차량이 또 이렇게 낙엽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며 지나가는 친구가 보이고 좌측에는 또 이제 그냥 일반 청소 차량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합니다.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호박을 나르는 모습의 주민이 보이고요. 우수 경작물 선발대회로 많은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층 테라스를 보면 호박등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밤에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막 이렇게 즐비하게 다닐 때 이게 가로등에다가 플러스로 밤 풍경을 더 밝게 해주는 등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할로윈 분위기를 더 한층 맛깔스럽게 해주고 있는 장식적인 요소도 되어주는 문화이죠. 네. 우측 겨울 장면에서는 앙상해진 가로수가 다소 외로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좀 염려스러웠는지 2층 테라스 집주인이 나와서 다소 모자란 자연광을 낮 시간에 만끽하기 위해서 일광욕을 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유럽인들이 그렇죠. 우린 동양인이라서 이 피부가 흔히 말해서 태양광이 모질랐다고 해서 이렇게 피부염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곰팡이가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백인이라고 속해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은 보면 태양광이 너무 모질라면 비타민 D도 염려가 되지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피부 건강이. 그래서 저렇게 틈만 나면은 낮 시간 아니면 오전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일광욕을 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삶을 갖다 비추는 거울로서 표현을 해놨고 또 디테일이 빠질 수가 없겠죠. 추우니까 무릎 담요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계절감을 한층 더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면도 한번 또 제가 새로운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글 없는 그림책은 세부적인 묘사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영화의 연기 장르를 보자면 마임 연기를 하듯 대사와 음악 효과가 없어도 관객들이 내용 전달을 잘 받고 감상하는 그런 효과들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전래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션 화법은 그래서 지극히 내레이티브한 방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사용한 펜드로잉 위에 파스텔 채색은 매우 적합한 재료라고 이 프로그램 여는 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오류가 없는 정확한 표현들이 첫 장을 4가지 계절로 다시 하나면에 띄워서 보면 상당히 집 뒤로 보이는 언덕 위, 하늘의 톤들을 보더라도요. 각 계절별 빛의 온도, 즉 날씨의
온기를 표현을 정확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던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네, 뭐 자연과 형광등, 불빛 이런 거 선택하시는 거 있죠. 그게 사진 찍는 사람들도 비던도에 민감한 건 거기 때문에 전문가용 그 기능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건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도 이 시간별로 형성이 되는 빛의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작가가 나레이티브한 방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해석을 통해 정확한 다양한 정보를 넣기 위해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를 이해했으니까요. 그러면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네. 다음 장을 넘기면 농부의 가게가 있는 풍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좌측 봄은 과일과 달걀, 신선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우측으로 시선을 옮기면 오늘은 쉽니다라는 알림글과 함께 가게는 닫혀 있고 필요한 딸기는 직접 따가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딸기는 언제가 제철인지 아세요? 하고 과일 그림책 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겨울이라고 선들는 분들 요즘은 되게 많으세요. 그게 하우스 재배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겨울에 먹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은 딸기를 원래 제철에 언제 먹었나요? 늘봄 정도에 속하고 초여름에는 이제 끝물이라고 해서 맛이 없어 잘 안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 과일을 먹는 모습들을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이 농부의 가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과가 또 등장을 한다든지 또 다른 야채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 자연이 주고 있는 타임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복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인공 한두 명 사이를 두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화자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잔네 집에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화면 곳곳에서 막 자기가 맡은 임무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과거에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다섯 손가락 내외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다른 영화들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영화 속에 수십 명의 주인공들이 간헐적으로 등장을 해서 짧게 연기를 했지만 영화적인 스토리와 지향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대로 표현을 해냈던 로버트 알트만이라는 감독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감독님의 독특한 전개 방식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장 화면도 다시 한번 또 제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확실히 봄, 여름보다는 한가해진 마을 전경으로 그려졌습니다. 아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수학의 계절답게 농부의 가게는 매우 분주하고요. 첫 장에서 호박을 끌던 주민의 등장처럼 두 번째 장에도 연결이 돼서 어디론가 열심히 거대 호박을 가지고 가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띄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좌측 농부의 집 앞 공작은 화려하게 날개를 자랑하느라고 바쁘고요. 닭과 돼지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방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시면 간이 비닐하우스 안에는 화초와 경작물들이 가득합니다. 과실수에는 과일이 매달려 있어서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우측의 겨울 장면을 보면 농장이 한산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닭을 제외한 다른 가축과 동물들은 실내로 들어갔고 텃밭과 화초를 가꾸기 위한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철거가 된 모습으로 들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부의 삶만 해도 참 계절 변화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화면을 띄워놓고 기차 역사에는 사계절이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차역이 등장했습니다. 역사 주변은 어느 지역이나 분주하기 나름이지요. 역사 앞 생선 가게에는 인심이 좋아 보입니다. 길고양이에게 살을 바르고 남은 생선뼈를 나눠주고 있고요. 뒤편 차표를 사는 해군과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보이고요. 에스컬레이터 앞 창문을 봄을 맞이해서 열심히 물 청소를 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광고판의 변화를 비교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봄에는 시장길을 달래주는 햄버거 가게가 위치를 알려주는 광고판으로 되어 있고 여름에는 실외 외출과 여행의 성수기임을 알려주듯이 역사 기행이라는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름에는 산행을 많이 하고 또 먼 거리를 여행을 가는지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의 역사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럼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가을에 그러면 또 이 역사 앞에 그리고 생선 가게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가을 생선 가게에 거대한 청새치가 들어왔네요. 우리도 계절에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대방어를 먹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그 제철 생선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낙엽 청소 차량은 첫 페이지에 등장했었을 때 계속 우측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역사 앞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세지기에 언덕 위에 연날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고요. 우측 가을을 시선을 옮겨보니까 언덕 위 집에서 처음으로 굴뚝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같은 시간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밤처럼 금방 어두워집니다. 예, 역시 겨울은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덕으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운송하는 트럭이 보이고요. 역산의 차표 판매소 앞에는 홈리스가 나타나서 모두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걸하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제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묘한 거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계절감이라는 게 참 이렇게 날씨에 비해서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만드냐에 따라서도 온기라는 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국어를 하고 있는 홈리스 앞에서도 이렇게 주춤하고 서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어떤 가을 장면의 모습이 묘하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길에서 오래 서 있어서 뭐 집에 못 들어간다든지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정말 온기가 가장 따뜻해 보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풍경이 이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서 사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있는 다운타운의 사계절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워드릴게요.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와 디스플레이 1층 쇼윈도를 보니까 매우 분주합니다. 2층에는 공연이 한창이고 3층에서는 도서를 대하느라 줄을 서 있습니다. 4층은 자연사 관련 기획 전시를 설명하느라고 열심히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여름 장면과 비교해보면 1층 쇼윈도우에 중세 기사가 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미술 수업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돼 있는 덕에 교실 내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또 문화센터는 주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 다시 다음 이제 계절인 가을 겨울에는 문화센터가 어떤지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문화센터를 보니까 첫 장에는 호박을 나르던 노부부가 어디로 갔었는지 이제서야 우리가 화들짝 웃으면서 답을 알 수 있죠. 왕호박 선발대회가 문화센터에서 가을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2층 공연장에는 발레 수업이 한창이고 3층 도서관은 청소 중인 것 같습니다. 4층 전시장은 우주왕복선과 위성들로 전시가 바뀌었습니다. 우측 겨울로 또 시선을 옮겨보니까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로 설치하느라고 입구 옆에 쇼윈도우의 직원 모습들이 보이고요. 하늘에서는 이제 겨울의 선물이죠. 겨울 풍경의 선물인 눈이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면에 제가 우리 일상에 대한 것들을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화면을 띄워드리고 얘기를 드릴게요. 본 작품에서는 우리 일상 그대로를 보는 이런 친근함이 큰 매력인데요. 작가는 아름답고 평온함만이 존재하지 않고 실수도 우리 자연의 일부임을 그림책 속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노련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일상들, 평온한 일상들만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편에서는 다운타운 광장의 모습을 펼침만으로 보면 우측 나무 아래 손을 다친 성인이 치료를 받고 있고 좌측 나무 아래 그리고 우측으로 시선을 옮기면 어린이 책방에 창이 깨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했었던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뭐 전쟁이 난 만큼의 어떤 절망감을 주는 그런 사건 사고는 아닐 테지만요. 일상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만은 강아지는 이렇게 심술궂게 막 호되게 혼내고 있는 어른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죠, 동물은. 그리고 혼이 나고 있는 강아지 주인의 아이가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좀 강아지를 케어하거나 뭐 이렇게
부주의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창이 깨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창이 깨진 책방 뒤 미용실 건물 페인트공의 사다리 그 사이로 위태롭게 지나가는 행인을 또 피해서 거위를 쫓는 여우가 아찔해 보이는 장면들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골목집 빵집 건물도 화면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층에서는 아래층 이웃을 못 보고 화초에 물을 주고 있고, 좌측 거위 레스토랑 3층에서는 1층 주방장과 수녀님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먼지를 막 털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복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어울려 산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야 라는 것들, 그리고 유쾌하고 모두가 이렇게 친절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 도시의 일상이다, 이런 것들도 작가가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 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림책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페이지 넘김에 따라 시선이 자연스레 넘어가며 타임프레임을 형성하거든요. 독자는 정지된 동네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닌 등장인물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마치 영화적인 시간 연결성을 보듯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자연스레 독자들은 이 장면들이 쭉 계속 연결이 돼서 마지막 장면은 어디일까 하고 궁금해지긴 나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작가는 이 동네에서의 꽃, 그러니까 마지막은 도시 풍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원과 카페가 위치한 풍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동물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수녀님들과 실내 손님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제가 띄워드려서 여름 피크닉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카페는 뷔페식 진열대 위에 음식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서 음악과 곁들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름은 캠핑과 BBQ의 계절이죠. 그죠? 네. 앞쪽 오렌지 차량 앞 행인을 보면 우산을 들고 가는데요. 이것은 우리 여름과 비슷한 거를 눈치챌 수 있는 건 거죠. 소낙비라든지 아니면은 간헐적인 악천후 같은 게 발생도 하는구나, 독일도 라고 알 수 있고요. 우측 상단의 하늘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미 먹구름이 몰려 있고 좌측 상단은 빗줄기가 거칠어지면서 바람이 불어서 이 깃발이 건물 사이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장면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정이 있으면 구석에서 비가 오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럼 앞에는 너무 날씨가 좋은 계절에 사람들이 맛있게 뭘 먹고 있는데 야외에서, 그럼 어떤 게 형성이 돼요? 바로 긴장감. 예, 독자에게 평온하게만 보지 마. 이 그림책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재미, 텐션을 내가 줄 거야 라는 의도를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독자들과 작가들의 어떤 힘겨루기를 보는 것 같은 평론가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 또 화면을 보시면 가을의 공원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동물 친구들은 모습은 줄었지만 해가 짧아진 대신 밤문화가 발달하였던 이유를 보여주고, 도로에 나온 군밤 노점은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우리 모습과도 되게 비슷해서 정겨워 보였습니다. 이채론 문화의 국가에서 묘한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도 해외서를 볼 때의 어떤 별미 같은 재미가 아닐까요? 언덕 위에 보름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소원이라도 빌었을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계절인 겨울 계절에 또 공원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연이 만들어낸 색채감은 언제나 신기하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만약 겨울 풍경에서 눈이 빠진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겨울 풍경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얗게 덮인 언덕 그리고 공원은 화려한 꽃들과 무성한 잎이 가득한 가로수가 아니라도 충분히 멋진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짐승들에게는 생계를 연명하기 좀 어려운 계절이라는 그 작가의 어떤 걱정,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도 우리가 배려를 다했으면 어때? 라는 권유의 뉘앙스가 보이는 부분들도 그림 속에 숨어 있어요. 토끼가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석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는 자연스레 얼어붙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이 되었고요. 카페 실내는 사람들이 여름과는 다르게 매우 붐쩍붐쩍하게 이렇게 좁깃하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도 보이고, 언덕 위 제설 촬영을 보니까 눈이 막연히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또 노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익숙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펼쳐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진짜로 우리의 그 1년 동안의 어떤 추억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 작품 안에 그대로 녹아있지 않나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화면을 보았듯이 수잔네 시리즈의 소재는 특별함 없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 우리에게 크게 달라진 인식 중 하나가 분명 일상의 소중함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보냈던 것들은 아닐까. 감사함을 모르고요. 그래서 큰 의미로 다시 한번 일상의 단어를 생각해보는 계기라 이 수잔네 시리즈는 이 코로나 시대 전과 후를 대비했었던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여겨왔던 계절의 변화들을 만끽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운 우리 문명의 윤택함들, 이국 땅 독일의 모습에서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고마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한국 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작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의도적 펼침면을 노출하지 않고요. 페이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분석해 드렸는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는 것처럼 이 작품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이렇게 들고 막 말씀을 드렸었죠. 화면을 통해서 이제 좀 잘 정리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4m가 넘는 본 작품은 하나하나 넘길 때 자세히 감상 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하나의 공간 속 다양한 시간의 공존을 만끽해야 감상의 참 의미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이 되고 있는 고정된 화면 크기에 그래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나 컴퓨터로는 이 종이 그림책의 장점을 100%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책을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유감없이 잘 보여준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화면 하나를 또 보여드리며 얘기를 더 드리자면 수잔네의 사계절은 사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낮 시간의 일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작품에서 깊은 흥미를 느꼈다면 과연 밤은 어떤 것일지 한번 수잔네 밤을 통해 보너스 같은 재미를 더 만끽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늘을 나는 모자와 같은 작품들이 이 수잔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하늘을 나는 모자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주민이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준비할 때 이 부분은 말씀드릴까 말까? 그리고 100% 똑같진 않아요. 모자 색깔이 살짝 다르고요. 근데 걷는 추임새나 생김새의 캐릭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가르쳐드렸어요. 실제 책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롭게 전개되는 고유의 이 시각 언어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도 없고 모자를 찾으면서 막 여정을 가는 건 거니까 마치 로드무비를 보는 느낌도 들고 해서 한번 하늘을 나는 모자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표지도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잔네 시리즈 다양한 제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경제 시기라든지 이 바이러스 사태들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깊이 할 때 이 책은 참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그런 특별한 상황들, 바이러스 사태나 경제가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이겨내가면서 일상적인 것들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을 너무 멀게만 행복이라는 단어로 초점을 잡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닐까 하는 일종의 그림책의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힐링서로서의 작품의 기능을 이 수잔네 시리즈는 정말 잘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서의 연장,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동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그림책의 큰 장르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해서 성인 독자들에게까지 이렇게 큰 위로와 그 다음에 한 권의 재미있는 일상,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작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에세이를 보듯 이렇게 그림책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을 오늘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미술관에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내 집안에 이렇게 수잔네 시리즈를 한번
먼저 한 계절 한 계절씩 한번 접해 보실까요? 마치 궁금해서 이제 더 찾아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4m가 넘는 파노라마도 한번 펼쳐놓아 보시고 마치 독일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것처럼 보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른 때와 같이 또 더 좋은 작품들 그리고 예술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연결다리가 되어서 좋은 작품을 어떻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지를 그동안 연구하고 또 다음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